2025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교묘한 공격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JTBC가 단독으로 터뜨린 보도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판매하는 첨단 무기에 대해 그동안 핵심 동맹국에게만 부여했던 특혜인 개발비 면제, 즉 NRC 웨이버 와이버 조항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체감이 안 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으로부터 약 37조 원 규모의 무기를 사들이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군의 눈과 귀가 되어줄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A, F-35A 20대,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SM-3, SM-7 미사일, 그리고 지상작전의 핵심인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 무기들의 가격표를 고쳐 쓰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 들어간 연구비도 너희가 분담해라. 이 한마디로 인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최소 수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국방 예산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이 시점에 미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내밀었을까요? 나의 언론들은 단순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분석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는 다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4년 말 정권 교체기에 혼란을 틈타 미 국무부와 펜타곤 곳곳에 또리를 틀고 있던 민주당계의 딥스테이트 관료들이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트럼프와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심어놓은 악성 바이러스이자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 폭탄의 타이머가 정확히 2025년 11월 한국의 대규모 계약 시점에 맞춰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 회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군산복합체와 딥스테이트들의 추악한 질투와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주는 우수 고객, 속된 말로 호갱이었습니다.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즉 K방산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되고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유럽 평원을 누비며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KF-21 이 양산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파 관료들은 한국이 너무 커버렸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을 그들은 미국의 통제력 상실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개발비 징수라는 족쇄입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치밀하고도 악랄합니다. 첫째,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인다. 둘째, 한국 국방부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게 만든다. 셋째,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 결국 국산 무기 개발비, 즉 KF-21의 개량 비용이나 한국형 항공모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결국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죽이고 다시 미국의 무기만 사다 쓰는 종속국으로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꾼의 셈법이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행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들의 뻔한 수법에 당하고만 있을 유약한 리더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독소 조항의 파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보면 됩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동일하게 통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충격을 넘어 국가적 발작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에게는 한국과 같은 플랜 B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엔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199엔을 기록하며 200엔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 환율 폭등으로 이미 무기 가격이 두 배가 된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이 개발비까지 더 내라고 하니 방위성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강요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위대의 전력 증강 계획은 10년 후퇴할 것이라며 침통해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기술도 생산 라인도 없습니다. 미국이 돈 더 내놔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빚을 내서라도 바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자주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가 있어서 미국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미국이 버리면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기술 주권이 없는 나라의 서름 돈으로 안보를 구걸해야 하는 나라의 비참한 말로가 지금 도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G20, G16 참석을 위해 성남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이 대통령은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불러 짧지만 묵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비공개로 붙여졌지만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측에 똑똑히 전하시오. 우리는 호갱이 아니다. 만약 딥스테이트들이 만든 규정을 근거로 1원이라도 더 요구한다면 37조 원 규모의 모든 무기 구매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F-35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전액해 F-21 증상화 성능 개량에 투입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조준한 정밀 타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입니다. 한국이 사주기로 한 37조 원어치의 무기, 그것은 로키드 마틴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보잉 공장이 있는 워싱턴주의 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이 구매를 취소한다면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동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딥스테이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 그 함정 속에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집어넣고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 설치된 한라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화기를 들고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당신의 부하들이 내가 당신에게 줄 취임 선물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나는 친구로서 당신을 돕고 싶지만 당신의 부하들이 나를 적으로 만든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한국 국민들은 부당한 요금을 낼 배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라고 아우성이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워싱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얼굴이 붉어지며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신의 인수위원회 국방분과위원장과 차기 국방장관 내정자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떠나갈 듯이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멍청한 놈이 내 허락도 없이 한국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한 거야. 지금. 한국은 내 임기 중 가장 큰 고객이다. 그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당장 그 빌어먹을 국무부 행정관료들을 찾아내서 해고해. 그리고 한국에게는 기존대로 모든 비용을 면제해 준다고 전해. 트럼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푼돈 몇 푼 더 받으려다 수십조 원짜리 큰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가 정확히 먹혀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협상가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당황한 틈을 타서 더 큰 제안, 이른바 빅딜을 던졌습니다. 좋다, 도널드.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도 37조 원 계약을 유지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주는 만큼 미국도 우리에게 내줘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미 해군 함정의 수리 및 정비 MRO 사업권을 한국 조선소들에게 독점적으로 넘겨라. 그리고 묶여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해라. 이것은 정말 소름 돋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수십 년간 한국이 염원해 왔던 핵 잠수함과 100조 원 규모의 MRO 시장을 뜯어낸 것입니다. 바이든의 잔당들이 한국의 털을 뽑으려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얻어맞고 한국에게 보물창고 열쇠까지 내주게 된 꼴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5년 11월 17일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입니다. JTBC가 쏘아 올린 37조 원의 공포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증명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였다면 미국이 내라고 하면 꼼짝없이 냈을 것입니다. 일본처럼 빚을 내서라도 상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킬 힘이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배짱 두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시한폭탄은 한국 대통령의 손에 의해 해체되었고 오히려 그 부품들은 재조립되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37조 원은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핵 잠수함 보유국으로 그리고 세계 1위 조선 강국을 넘어 미 해군의 구원자로 등극하기 위한 입장료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쟁취해낸 이 통쾌한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자주국방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